안녕하십니까. ESH 엔지니어링 이동혁 팀장입니다. 오늘은 준설 노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준설업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준설 노즐들을 기본 노즐들 위주로 가지고 계시고 대부분 국산 노즐들을 쓰고 계시죠. 일단은 뭐 국산 노즐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쓰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노즐을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준설업체 이제 현장 팀장님들이 다 계시죠. 현장 팀장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노즐에 대해서 좀 담소를 나누면은 좀 잘못된 상식이 많이들 있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도 잘 안 들으셔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분들에 비해 훨씬 어려 보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현장 경험이 그분들이 훨씬 많은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즐에 대해서 좀 그 고집 같은 게 조금 있으신데, 그거를 조금 개선하게 되면은 더욱 작업 능력이 많이 올라가실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설득하는 거를 거의 10년간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준설업체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다면은 좀 열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준설업체에 각 있는 뭐 팀장님들하고 좀 담소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준설차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나뉩니다. 제가 USB 독일 명품 노즐 USB 카탈로그를 띄워놨는데요. 이게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위에 보시면은 바닥 준설 노즐, 그 다음에 이 주황 색깔 두 번째는 일반 준설 노즐, 세 번째는 회전 또는 진동 노즐, 네 번째는 체인 노즐 또는 코어 드릴 노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초록색은 이제 초대형관 노즐, 외국은 2500mm 배관급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터널이죠.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노즐들. 그 아래는 이제 특수 노즐, 뭐 카메라 노즐이라던가 뭐 스티어링 노즐, 좀 특수한 용도로 만들어진 노즐들입니다. 그 아래는 이제 공구류 액세서리입니다. 노즐들은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고요. 우선은 바닥 준설 노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바닥에 배관 준설 작업할 때 바닥에 무거운 슬러지나 토사, 자갈 이런 것들을 위주로 끌어내야 될 때 쓰는 노즐이고요. 바닥으로만 이제 분사를 한 노즐이다 보니까 이런 노즐로 일반 준설 작업을 하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관 세척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나서 CC를 넣어 보면은 배관 상단이나 측면에 기름이나 이런 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대신 얘네는 바닥에 쌓여있는 슬러지나 이물질들을 끌어오는 데는 정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노즐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정말 그런 현장에서만 쓰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요 오뚜기 노즐이라는 걸로, 이게 지금 오뚜기 노즐이거든요. 오뚜기 노즐이라는 걸로 모든 작업을 1부터 10까지 다 하시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크고 센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완전 시간 낭비예요. 본인은 배관 상단이나 측면에 그 세척을 하고 CC를 찍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바닥에만 물 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즐이 이렇게 좌우로 살짝살짝 흔들리면서 유지를 좀 털어낼 수는 있겠지만 깨끗하게 전혀 세척이 되지 않고, 그거는 사실 운이 좋아야 세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 소모량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쨌건 바닥 준설 노즐, 그 다음에 일반 준설 노즐인데 다 생김새가 비슷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세분화가 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준설 작업할 때는 요 일반 준설 노즐들을 쓰시면 되고요. 이 많은 종류 중에서도 써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목적별로 나뉩니다. 그 아래는 회전 또는 진동 노즐. 회전 노즐은 대부분 배관 상단 360도를 세척하기 위해 유지류 같은 거 세척하는 용도로 많이들 쓰시고요. 진동 노즐은 배관에 쌓여있는 몰탈 같은 게 이제 흘러 들어오거든요, 배관에. 그러면은 그 몰탈을 깨 부셔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진동 노즐이 그 몰탈 위에 올라타서 춤을 춥니다. 진동을 만들어내면서 막 뛰어요. 그렇게 몰탈을 깨주고
이물질을 빼오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체인 노즐들은 보통 유지류 아니면은 뭐 석회 같은 좀 단단하게 굳은 것들 혹은 나무 뿌리 제거 작업을 하는데 많이들 사용되고요. 이 체인 노즐도 여러 업체에서 나와요. 특히 저희는 독일 USB사 제품만 취급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는 이태리 업체 거, 미국 업체 거를 수입을 해서 판매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은 체인 노즐들은 받쳐주는 가이드가 힘이 충분히 받쳐줘야 되는데 이 본체 힘에 비해서 이 가이드가 너무 커버리면은 배관에 이제 노즐이 낍니다. 저희 USB 노즐들도 최악의 조건으로 최악의 작업자가 잘못 쓰면은 나무 뿌리에 뭐 체인이 엉키거나 노즐이 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에 비해 훨씬 회전력이 좋기 때문에 체인 노즐만큼은 저희는 USB사 것만 취급을 합니다. 위에 일반 노즐들, 뭐 바닥 준설 노즐들, USB사 노즐들 좋죠. 근데 그럼에도 가성비를 좋아하고 좀 더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좀 저렴하고 부담 없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USB사 노즐 말고도 좀 더 저렴한 업체 것도 저희가 소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대형관 노즐들은 뭐 특별하게 국내에서 쓰일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제 PPT로 넘어와서 아까 설명드렸던 바닥 노즐들인데요. 바닥 노즐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베거맥스 좌측에 고급형이라고 써놓은 제품이 베거맥스 제품인데요. 이거는 바닥 노즐들 중에서도 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보시면은 후방으로 쏘는 물구멍 쪽을 각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 얘기는 내가 바닥으로만 조금 더 집중해서 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쏘고 싶다 이거를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좀 무거운 이물질 같은 거를 끌어와야 될 때는 각도를 더 낮춰서 쓰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기본형들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기본형 노즐 중에는 3노즐, 오뚜기 노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국내에는 이 우측에 오뚜기 노즐을 많이들 쓰시죠. 오뚜기 노즐은 정말 좋은 노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분명합니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오뚜기 노즐은 이 말 그대로 오뚜기처럼 이 밑으로 분사하는 이 물줄기 부분들이 항상 바닥을 향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뚜기 노즐을 조금 잘못 만들거나 하면은 좌우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계속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진상에는 사구가 이렇게 보이죠. 사구가 허공만 쏘고 있는 거죠. 반대편 사구는 기울어져 가지고 바닥을 잘 쏘는데 반대편 사구는 허공으로만 쏘고 물을 낭비하는 거죠. 오뚜기 노즐은 가공을 애초에 할 때도 좌우 밸런스 굉장히 잘 맞춰야 되고 또 이 소재를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써야지 안 그러면 쓰다 보면 마모가 돼가지고 또 좌우 밸런스를 잃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오뚜기 노즐은 배관에서 360도로 회전하면서 춤을 춥니다. 이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배관 다 깨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당장 스탑해야 돼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데 당연히 작업도 잘 되지 않죠. 오뚜기 노즐은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제품 쓰는 거 아니면 잘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바닥 요 3노즐이라고 불리우는 3노즐을 차라리 추천을 드립니다. 이 3노즐은 보시다시피 그냥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무게도 꽤나 상당하고 크기별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성인 남자 손바닥보다 작은 것부터 한 담배깡만한 것부터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소형관 전용이고 담배깡만한 것부터 굉장히 큰 것까지 사이즈가 다양하고 그거는 배관 크기에 맞게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건데 3노즐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뚜기 노즐 대신에 3노즐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3노즐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일반 노즐, 아까 두 번째 주황색 카테고리에 있었던 일반 노즐 중에 제가 요 대표적인 노즐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시나요? 이 두 노즐들을 이렇게 들고 예를 들어 제가 어느 특정 준설 업체에 영업을 가면은 우리 이거 있어 이러셔요. 이게 제일 기운 빠지는 얘기인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업체에 판 적이 없거든요. 유사하게 생긴 게 있겠죠. 당연히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노즐 뒤로 쏘는 각도 몇 도냐, 뒤로 몇 구 있냐 여쭤보면은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노즐 두 가지를 두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게 추진력이 더 좋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계시겠죠? 그래도 노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좌측계 추진력이 더 좋습니다. 세척력이 더 좋은 거는 어떤 게 배관 세척을 더 잘할까요? 우측계 배관 세척력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노즐의 각도 때문인데, 좌측 노즐은 로켓 노즐이라고 불리우는 노즐입니다. 정말 로켓처럼 물줄기를 굉장히 좁고 길게 쏩니다. 이 지금 후방에 노즐 인서트가 위치해 있는 각도를 보시면은 비교적 안쪽에 있죠? 안쪽을 향하고 있고요, 물줄기가. 그만큼 물줄기가 옆으로 멀리 퍼지지 않고 한쪽 이렇게 일직선으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추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노즐들은 호스를 사람이 몇 명에서 잡고 있어도 못 잡죠. 굉장히 멀리 나가는 노즐이고, 실제로 이런 로켓 노즐류는 상수도 관세척 하시는 분들도 활용하십니다. 이런 거는 멀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우측 제품은 비교적 각도가 크다는 거를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뭐랄까요, 노즐에 호스 꽂는 저 나사선 있는 쪽, 체결하는 쪽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죠. 노즐 물줄기가 좀 이렇게 멀리 퍼지게 되고요. 이 노즐은, 그 얘기는 추진력은 좌측 제품보다는 떨어집니다. 대신에 물이 멀리 각도가 넓게 퍼지기 때문에 배관을 세척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갖출 수 있는 노즐이 없냐, 이거 배관 세척도 잘 되고 추진도 잘 되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는 물의 자원이 있으면은, 우리는 물이 한정적이잖아요. 100이라는 물이 있으면은 80을 추진에 좀 힘을 주고 20을 세척에 힘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50에 추진에 힘을 주고 50에 세척력에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모델화 시킨 게 일반 노즐들이다. 일반 노즐들에 그래서 되게 종류가 많은 게 그 이유입니다. 추진력이 뭐 얼마나 좋고 세척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비율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 일반 노즐에 대해서는 제가 저한테 유선으로 상담하시거나 하면은, 아니면 사무실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맞는 노즐을 선정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즐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관 지름 파악, 어떤 배관에서 작업을 하시냐, 2,300관용이 필요하다, 2,300관용으로 노즐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아마 그렇게 큰 노즐이 필요 없을 거고요. 5,600관용이 필요하다, 뭐 800관용이 필요하다 이러시면은 좀 더 비교적 노즐 크기 자체가 커집니다. 또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배관의 상단에 유지류가 잘 안 떨어진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세척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회전 노즐이나 체인 노즐을 써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상단으로 정말 많이 분사하는 일반 노즐이 있어요. 그런 걸 써야 될 거고요. 또는 뭐 무거운 토자나 자갈, 준설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닥 노즐을 쓰면 되겠죠. 아니면 장거리 작업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에 맞는 노즐을 선정을 드립니다. 나 아무것도 그냥 모르겠다, 그냥 추천해줘 하면은 또 그걸 그렇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설 노즐에 대한 좀 잘못된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 노즐을 쓰시는 분들하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해보면 가장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즐에 물구멍이 많을수록 강하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업자분들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노즐 중에 물구멍이 많다고 센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은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노즐에 구멍이 많을수록 강하다. 요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노즐에 구멍이 많을수록 강한 건 아니고요. 노즐의 구멍 수도 중요하지만 구멍의 크기, 물이 나오는 그 인서트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즐 물구멍이 뭐 10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10개짜리가 물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세겠지? 라고 오해를 하셔요. 아닙니다. 그건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구멍 6개짜리가 물을 훨씬 더 많이 투출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자체적으로 노즐을 한번 깎아 보셨거나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좀 전문 업체가 아닌데 노즐을 깎는 업체들 보면은 구멍을 엄청 많이 뚫어요, 노즐에.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구멍이 너무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구멍의 크기가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줄기 하나하나의 힘이 결국에는 떨어져요. 예를 들어 뭐 무거운 자갈 같은 걸 끌어와야 되는데 얇은 물줄기가 끌어오는 것보다 굵은 물줄기가 끌어오는 게 훨씬 힘이 좋잖아요. 그렇게 예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노즐에 구멍이 많을수록 강한 거는 아니고 그거는 세팅하기 나름이다. 물줄기 구멍 수가 적어도 더 물이 많이 나오고 더 강할 수 있다. 두 번째, 노즐의 크기가 클수록 강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노즐의 크기, 이거 마찬가지예요. 노즐의 크기가 클수록 물을 많이 쓰고 강하다는 아니고, 이것도 노즐의 그 인서트, 물구멍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 조그만한 계란 노즐이 이 큰 뭐 바닥 노즐이나 그럴 일은 일반적으로는 없지만 큰 뭐 중형포, 대형포보다 물을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세 번째, 추진력이 셀수록 좋은 노즐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몇몇 분들께 노즐을 소개해드리면 센 거 없어? 센 거? 이러셔요. 그 뭐가 센다고 하시는 거냐? 어떤 기준에서 센 걸 찾으시냐라고 제가 되물으면은 엄청 멀리 나가고 호스 못 잡고 있고 사람이 너무 세가지고 앞으로 팍 치고 나갈 수 있어가지고 그 추진력이 셀수록 좋은 노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추진력이 셀수록 노즐의 각도가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배관 청소는 전혀 안 됩니다. 배관 바닥에 쌓여 있는 거는 잘 끌어와요. 추진력 좋은 애들이. 대신에 배관의 측면이나 상단에 있는 건 청소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셀수록 좋은 노즐은 아니다. 물론 로켓 노즐끼리 비교를 했을 때 추진력에 정말 집중 투자한 로켓 노즐들끼리 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물구멍 크기 똑같은 준설차로 했는데 어떤 거는 추진력이 더 좋다? 그러면 그거는 추진력이 더 좋은 노즐이 좋은 노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진력이 셀수록 좋은 노즐이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더 특수 노즐이나 이런 거는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편에 또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